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의 저자 강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드린 대로 지나간 산업혁명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일어난 1차 산업혁명부터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이 큰 혁신을 일으킨 3차 산업혁명까지 인류는 풍요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중이 각자 살 것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준 대신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잉 생산 때문에 발생한 주기적 불황은 대표적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시제 이전에는 필요에 의해 생산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업이 과잉으로 생산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체제로 바뀐 겁니다. 소비자의 부족한 수요를 메꿀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수요가 넘는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은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수가 시장을 독점하는 독과점 폐해들도 생겼습니다. 경쟁에 의해 기업이 도산하면서 발생하는 대중의 고통은 굉장히 컸고 그것이 불황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큰 고통을 안기고 때로는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런 체제에서 기업은 무조건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경쟁에 우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품종을 줄이고 대량으로 만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사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다양한 제품 대신 획일화된 제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백색 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0년대 대량의 가전제품이 보급될 때 대부분의 가전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제품을 백색 가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물론 가전제품이 대부분 흰색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전제품을 백색 가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나 이웃이나 쓰는 제품에 기대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획일화된 성능의 제품들입니다. 세탁기나 냉장고나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색 가전이라고 낮춰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혁명의 획일화 패러다임은 각종 제품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습니다.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서요. 이처럼 지나간 산업혁명은 사람마다 맞춤보다는 기성품이 확대된 획일화를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본능적으로는 획일화보다는 맞춤을 선호하지만 말입니다. 효율만을 강조하던 지나간 산업혁명에서는 획일화 말고도 소수의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림자도 만들었습니다. 중앙집중의 권력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효율이 높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플랫폼은 기차역 플랫폼에서 따온 용어로 사회와 산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두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모일 때 이를 플랫폼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를 만든 구글은 주기적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버전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에 맞춰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폰을 준비하고요. 게임 등 각종 앱을 만드는 업체도 구글 일정과 변경 일정에 맞춰서 자기 제품을 준비합니다. 통신사들도 구글의 새로운 버전에 맞춰 준비를 하고요. 한마디로 구글이 관련 회사와 소비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강력한 중앙 집중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플, 페이스북, 우버, 아마존 등 각 분야의 플랫폼 회사들은 모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 주도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미국 회사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3차 산업혁명까지 플랫폼을 장악했기 때문에 제조업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내주고도 시장 주도력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플랫폼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업체들의 사업 실적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종속된 회사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회사들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일이 반복되는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플랫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업체가 플랫폼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의 특성이 중앙 집중적 권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독점한다는 측면입니다. 주요 플랫폼 주도 업체의 내부 상황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도 그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걸렸으니까 문제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내부가 아니면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폐쇄적 독점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들이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나간 산업혁명의 그림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획일화, 중앙집중, 폐쇄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그림자는 다수의 대중이 아닌 소수가 권력을 갖고 대중의 방향을 정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래야 효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풍요로운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산업혁명 패러다임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명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동안 획일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받던 대중이 개개인의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수의 플랫폼 지배자가 권력을 독점하며 폐쇄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대해 대중에게 권력을 나눠줄 것, 즉 분권과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이와 같은 대중의 자각 및 요구가 그 시작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가를 점령하라, 즉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입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주범인 월가 금융인들이 탐욕을 갖고 위기를 불러왔지만 그래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에 시작된 운동입니다. 나중에 이 운동은 아큐파이 유니버시티, 아큐파이 HQ 등 권력이 집중된 소수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슬로건이 We are 99%, 우리는 99%다인 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99%의 대중이 권력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을 비롯해 플랫폼 지배자들을 없애자는 과격한 운동은 동력을 잃고 실패했습니다. 현재 구조가 다수 대중에게는 불만스러울 수 있으나 이거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대안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자각과 함께 같은 기간 소수의 권력 집중 없이도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중앙의 강력한 통제 없이 대중의 권력을 나눠주어도 효율과 풍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중이 원하고 또 기존 질서를 대체할 기술적 기반이 제공되니까 이를 활용하여 기존 플랫폼 지배자들, 기존 산업의 강자들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을 가진 변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산업혁명과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거죠. 요약해보면 지나간 산업혁명이 풍요 대신 드리운 획일화, 중앙집중, 폐쇄성의 그림자를 주었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개인 맞춤, 분권, 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은 이것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 등장한 블록체인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및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